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문재인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오늘 전 부산시장 오거돈이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부산지법 형사 6부가 29일 오늘 오전에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에 1년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거고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이 부하 여직원을 직무실로 불러갖고 강제로 이렇게 추행을 해가지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고요. 2018년 11월쯤 이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또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유, 나이가 참, 아유. 자, 그런데 이 노인네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이런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무고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민주당 사람들은요, 파렴치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몸에 밴 것 같다라고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하나같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당시에 바로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졌더라면, 그러니까 총선 전이니까 총선 결과가 뒤바뀌었을 거라고 확실한 사람이고요. 아시다시피 오거돈은 문재인이 정말 아끼는 형님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을 부산시장에 밀어줬고요. 오거돈이 화답이나 하듯이 민주당의 특기인 이 만지작 스킬을 사용을 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지만 총선 전, 그러니까 4월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시 추행을 당한 이 여직원의 부모님,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 여직원의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따님이 저런 노인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모가지를 끌어당겨갖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의 피해자의 부모님은 오거돈 측과 공증을 쓰고 총선이 끝난 뒤에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합니다. 이 때문에 절대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오거돈이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짓을 행해 왔고요. 4.15 총선 전이고 4월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당시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상담소 소장이 대깨문이었고요. 당연히 이런 사실이 총선 전에 알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온전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거돈이도 문재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 안 했겠어요? 헬미 했겠죠. 자, 한마디로 청와대가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위쪽에서부터 또 쪼르륵 지시가 내려갔겠죠. 자, 돈을 줬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에게 확인된 바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상담소 소장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 또 토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맡기죠. 그리고 4월 15일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꽁꽁 묶어놨다가 고소도 안 하고, 이렇게 묵혀놨다가 4월 23일 총선이 끝난 후에 오거돈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경찰서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쓴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도요, 과거에 노무현과 문재인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데예요. 야, 여러분 뭔가 좀 필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 변호사가 노무현의 사위인 간 사람이 하고 있고요. 참 아무튼 그런 곳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당해서 상담소에 신고를 하고 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피해자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담소도 있고 뭐 경찰서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이거는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 상담소장이 대깨문. 이것도 문재인 식구. 이게 또 공증을 쓰는데 법무법인 부산도 문재인과 노무현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식적이라면 부모님이 대노하셔서 경찰서로 모가지를 끌고 가야 정상인데 이번 사건을 보시면 총선 전에 벌어졌고 총선 후에 밝혀집니다. 과정에서도 성폭력 사무소 신고를 했지만 이 상담소장이 대깨문, 그리고 경찰서가 아닌 노무현, 문재인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서고 총선이 끝난 후에 이 사실을 공개. 그리고 더 웃긴 건 사퇴 후에 오거돈이 거제도의 펜션에 숨어 있다가 걸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퇴 후에 바로 또 이 오거돈이 어디를 튀냐. 자, 거제도에는 문재인과 김종숙이 그 당시에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향하는 동선,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고속도로. 그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거돈이 또 걸림. 그리고 또 냅다 도망감. 그리고 총선이 다 끝나고 1년 3개월 만에 판결.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건 오거돈이 감옥에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세상이 바뀌면 당시 청와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꼭 밝혀내야 되고요. 그러려면 상담소장부터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노무현의 사위부터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좀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고소를 안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씁니까? 그리고 그거를 묵혀놨다가 총선이 끝나고 4월 23일 날 터뜨려야 되는 그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만약에 총선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정상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세상에 알려진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대패를 했을 것이고 지금 이놈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헤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울산 선거 개입부터 해서 뭐 북한, 석탄 밀무역, 라임 옵티머스, 우리들 병원, 버닝썬, 이적재, 여적재, 사기 방역, 비트코인, 셀트리온까지. 자, 5년 임기도 모자랄 만큼 정권을 찾아오더라도 이 처리할 일들이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벌을 주려면 강력한 보수에서 정권을 찾아와야겠죠. 누구를 지지하는 건 지금 현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내각제 개헌을 막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대통령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안은 단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고 탄핵은 어떤 식으로 조작 날조가 됐는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이 뒤집혀서 4.7 보선 때처럼 정권을 심판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막아야 되는데 내각제도 자연스럽게 막아지게 되겠죠. 그때 가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빗자루를 꼽아놔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답이다 해도 내각제를 못 막으면요, 그 대통령은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의원 내각제가 원래 그래요. 권한이 없어요. 지금처럼 대통령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으로 잘잘못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내각제를 못 막으면요, 그 누가 되더라도 그냥 접대. 외부에서 사람 오면은 귀빈들 접대하고 그냥 바지 사장. 예, 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무슨 대선 출마하고 누가 나온다 해도요, 이 나라 내가 지키겠습니다. 국민 일자리를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중요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겠다. 이러지 않으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자기가 국가를 구하고 자유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주고 네가 어떻게 해,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탕 발림을 얘기하더라도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무조건 저는 내각제를 막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내각제 반대 말을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요, 다 거짓말. 총리가 다
관할을 하는 거죠. 권력이 다 총리에 집중이 되는데 그 총리는 우리가 뽑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런 정치꾼들, 저것들이 내각제를 밀고 있는 저것들이 돌아가면서 해먹으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나라가 정말 흥망성쇠의 기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냉철하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